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 종이 한지. 한 겹 한 겹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한지는 장인의 손길을 거치며 명품이 됩니다. 당나무는 물에는 약하지만 물에서 바깥으로 나와서의 그 강도는 또 천면보다는 또 강하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학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종이와 인쇄 문화를 발전시켰는데요. 그 놀라운 성과를 만나볼까요? 인류는 문자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재료의 기록을 했는데요. 종이가 발명되면서 인쇄술이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이 한지, 주 재료인 당나무 껍질을 잿물에 삶은 다음 곱게 펴서 말리면 한지가 완성됩니다. 당나무 채취에서 한지가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100번의 손길이 간다고 해서 한지를 백지라고도 부릅니다. 고유의 제작 방식으로 탄생하는 한지는 질기고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고 보존성이 우수한데요. 1200년이 훌쩍 넘은 통일신라시대 불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지는 매끄럽고 부드러워 붓글씨를 쓸 때 먹물이 고르게 번지는 게 특징입니다. 중국에서도 한지는 인기 있는 종이였는데요. 고려 종이를 비단처럼 희고 명주처럼 질기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대로 한지는 명품 종이로 인정받으며 그 전통을 계승해오고 있습니다. 종이에 이어 인쇄술이 발명되며 인류는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는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먼저 등장한 건 목판 인쇄술입니다. 목판 인쇄술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긴 다음 먹을 묻혀 종이에 찍어내는 것인데요. 여러 번 인쇄할 수 있고 세밀한 그림이나 지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목판 인쇄물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인쇄 문화를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고려시대에 만든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은 목판 인쇄술의 결정체를 할 수 있습니다. 8만 천여 장의 경판에 불교 경전을 새겨 흔히 8만 대장경이라 부릅니다. 1011년 무렵 거란의 침략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 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지자 다시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권위를 확립하고 민심을 수습하며 불교의 힘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보자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8만 대장경은 단순히 초조 대장경만을 복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조 대장경을 비롯해 동아시아에서 만든 대장경을 모두 모아 당시로서는 가장 많은 경전들을 수록했습니다. 또 여러 대장경을 비교, 대조하며 오류를 바로잡아 현존하는 대장경 중에서 내용이 가장 완벽합니다. 8만 대장경에는 무려 5,200여만 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글씨체가 일정합니다. 조각 솜씨도 뛰어나며 잘못되거나 빠뜨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높은 완성도를 가진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역사적, 문명적 가치를 인정받은 8만 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목판 인쇄에 이어 등장한 것은 활자 인쇄입니다. 나무나 금속으로 하나씩 글자를 따로 만든 것을 내용에 맞게 배열한 다음 종이에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한 번 만들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조립해서 책을 만들 수 있어 목판보다 인쇄하기 쉽고 편리했습니다. 중국에서 발명된 활자 인쇄술은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 인쇄술로 발전합니다. 1377년 인쇄된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 간략하게 직지심체요절이라 불리는 불교 서적은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고려의 활자 인쇄술을 이어받은 조선은 활자를 활발하게 제작했습니다. 금속 활자는 오늘날 파악된 것만으로도 30여 회 제작됐으며 만든 글자 수를 모두 합하면 수백만 자가 됩니다. 목활자는 민간에서도 많이 만들어 그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조선의 국왕들은 특히 금속 활자 제작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태종은 조선 최초의 금속 활자 개미자를 제작하면서 정치를 하는데 전적, 곧 책의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구리를 바치게 하고 왕실 재정을 쏟아부어 개미자를 만들었습니다. 선대왕을 뜻을 이어받은 세종은 재위 기간에 여러 종류의